여러분, 우리가 매일같이 쓰는 AI 있잖아요. 겉보기엔 정말 뭐든 다 아는 척척 박사 같지만 사실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허점을 갖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AI의 성능과 안전성, 과연 어떻게 검증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바로 이 인공지능을 테스트하는 아주 특별하고 또 필수적인 기법의 세계로 깊숙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떠나볼 여정은 이렇습니다. 먼저 AI 테스팅은 도대체 뭐가 그렇게 다른지 알아볼 거고요. 그리고 정답이 없는 상황에선 어떻게 테스트를 할 수 있는지 그 기발한 방법을 살펴볼 겁니다. 또 AI의 숨겨진 약점, 즉 사각지대는 어떻게 찾아내는지, 마지막으로 현실 세계의 예측 불가능한 데이터에 얼마나 잘 버티는지 확인하는 방법까지 하나씩 차근차근 파헤쳐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바로 첫 번째 질문부터 시작해 볼까요? 왜 AI 모델은 기존의 소프트웨어처럼 테스트하면 안 되는 걸까요? 여기에는 아주 근본적인 차이점이 숨어 있습니다. 자, 이 표를 보시면 그 차이가 확 들어오는데요. 왼쪽에 있는 기존 소프트웨어는 사람이 짠 코드, 그러니까 잘 짜인 설계도처럼 정적입니다. 그래서 코드 커버리지 같은 척도로 테스트가 얼마나 꼼꼼히 진행됐는지 정확히 알 수 있죠. 하지만 오른쪽의 AI 모델은 완전히 다릅니다. 이건 마치 살아있는 뇌처럼 어떤 데이터를 만나느냐에 따라 내부의 수많은 신경망 연결, 즉 가중치가 계속해서 변하는 동적인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자로 재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아니, 그럼 이렇게 변화무쌍한 AI는 도대체 어떻게 테스트하라는 걸까요? 특히 딱 정해진 정답이 하나가 아닌 경우에는 정말 막막하게 느껴질 수 있는데요. 바로 이 어려운 문제를 풀어내는 아주 똑똑한 기법을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바로 메타모픽 테스트입니다. 이름은 좀 어렵게 들리지만 원리는 아주 기발해요. 절대적인 정답을 맞췄는지 틀렸는지를 보는 게 아니라 입력값을 살짝 바꿨을 때 그 결과물들 사이의 관계가 우리가 예상한 대로 일관성 있게 유지되는지를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답을 몰라도 테스트가 가능해지는 거죠. 정말 똑똑한 발상이죠. 이 메타모픽 테스트의 핵심은 바로 이 관계를 잘 정의하는 데 있어요. 대표적으로 이 세 가지를 확인하는데요. 첫째, 입력을 조금 바꿔도 결과는 똑같아야 하는 동등 관계. 둘째, 입력의 순서가 바뀌어도 결과의 흐름은 유지되어야 하는 순서 관계. 그리고 마지막으로 입력의 뜻을 뒤집으면 출력도 반대가 되어야 하는 반전 관계가 있습니다. 자, 동등 관계 아주 쉬운 예를 들어볼게요. 밥이 맛있다 라는 문장이 있습니다. 이걸 어순만 바꿔서 맛있다 밥이 라고 AI에게 물어보는 거죠. 말 순서만 바꾼 거잖아요. 당연히 AI는 이거 같은 말이구나 하고 똑같은 결과를 내놔야겠죠. 이게 바로 동등관계 테스트입니다. 비슷한 예시가 또 있어요. 바로 노이즈 삽입이라는 건데요. 밥이 맛있다 중간에 띄어쓰기를 하나 넣은 것처럼요. 이런 사소한 방해물 정도는 가볍게 무시하고 핵심 의미를 똑같이 파악해야 진짜 똑똑한 AI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현실은 어떨까요? 실제 실패 사례를 한번 보시죠. 소액결제 차단해줘 라고 제대로 입력했을 땐 메뉴를 잘 보여줬던 챗봇이 있었어요. 그런데 띄어쓰기 딱 하나, 소 다음에 띄어쓰기 하나를 넣었을 뿐인데 갑자기 전혀 엉뚱한 답변을 내놓습니다. 메타모픽 테스트의 관점에서 보면 이 모델은 동등관계를 지키지 못하고 테스트에 실패한 겁니다. 자,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볼까요? 이번에는 AI의 머릿속 그 블랙박스 안을 한번 들여다볼 겁니다. 우리가 테스트하면서 미처 건드려보지 못한 부분, 즉 모델의 사각지대를 찾아내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여기서 뉴런 커버리지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쉽게 말해 AI 모델을 이루는 수많은 인공 뇌세포, 즉 뉴런들 중에서 우리가 준비한 테스트 데이터에 반응해서 활성화된 뉴런이 얼마나 되는지를 비율로 측정하는 거예요. 이걸 보면 우리 테스트가 AI의 뇌를 얼마나 구석구석 자극했는지 알 수 있고 아직 한 번도 건드려보지 못한 미지의 영역, 즉 사각지대를 정확히 찾아낼 수 있는 거죠. 이게 좀 추상적으로 들릴 수 있는데 아주 기가 막힌 비유가 있어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교실에 학생 100명이 앉아 있습니다. 이 학생들이 바로 AI의 뉴런이에요. 선생님이 여러 가지 질문, 즉 테스트 데이터를 던집니다. 그럼 질문에 따라 몇몇 학생들이 손을 들겠죠? 모든 질문이 끝났을 때
수업 시간 동안 한 번이라도 손을 든 학생이 총 몇 명인지 세어보는 것. 이게 바로 뉴런 커버리지를 측정하는 원리입니다. 어때요? 정말 이해가 쏙쏙 되죠? 이렇게 뉴런 커버리지로 들여다봤더니 정말 놀라운 사각지대가 발견됐습니다. 어떤 모델이 not good, 명백히 나쁘다는 뜻인데 이걸 긍정으로 판단했고요. excellent에서 알파벳 C랑 P 위치만 바꾼 오타, excellent는 갑자기 부정으로 판단해버렸어요. 이 테스트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이 모델이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속으로는 반이어나 오타 같은 기본적인 것도 처리 못한다는 치명적인 약점을 까맣게 몰랐을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퍼즐 조각을 맞출 시간입니다. AI 모델이 험난한 현실 세계에서 마주칠 온갖 지저분하고 불완전한 데이터들을 얼마나 잘 견뎌내는지 그 맷집을 테스트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여기에 AI가 마주하는 아주 근본적인 딜레마가 있습니다. AI는 보통 실험실처럼 아주 깨끗하게 정제된 데이터로 공부를 하거든요. 그런데 막상 현실에 나와보면 사용자들이 쓰는 말은 오타, 신조어, 비문, 온갖 지저분한 데이터 투성입니다. 이 이상과 현실의 간극이 생기는 거죠. 바로 이 험난한 현실 세계에서 버텨내는 힘, 이걸 강건성이라고 부릅니다. 쉽게 말해서 입력값이 좀 이상해져도 멘탈 잡고 원래 하려던 일을 계속 해내는 능력이죠. 실제 챗봇 사례를 한번 볼게요. 어떤 사용자가 고객센터 전화번호가 뭐예요? 라고 묻다가 실수로 끝에 요를 한 번 더 쳤습니다. 아주 흔한 오타죠. 결과는 어땠을까요? 네, 다행히 이 챗봇은 이 정도 작은 실수는 가뿐하게 넘어가 줬네요. 정상적으로 전화번호를 알려줬습니다. 오, 이 정도면 강건성이 꽤 괜찮은데요? 자, 그럼 여기서 장난기를 좀 더 발휘해 볼까요? 이번엔 요를 하나 더 붙여서 요요라고 물어봤습니다. 딱 한 글자 차이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결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이 작은 추가 오류 하나 때문에 모델은 질문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엉뚱한 소리를 하기 시작했죠. 이걸 통해 우리는 뭘 할 수 있을까요? 이 모델이 버틸 수 있는 한계, 그러니까 최대 안전 반경이 딱 오타 한 글자까지였다는 걸 명확하게 알게 된 겁니다. 자, 지금까지 정신없이 달려왔는데요. AI를 테스트하는 아주 중요한 3가지 기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오늘 우리가 배운 핵심 기법들 다시 한번 기억해 볼까요? 첫째, 정답이 없어도 괜찮아. 대신 관계의 일관성을 보는 메타모픽 테스트. 둘째, AI의 머릿속을 들여다봐서 숨겨진 약점을 찾아내는 뉴런 커버리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실의 거친 데이터에 대한 맷집을 키우는 강건성 테스트. 이 3가지가 바로 오늘날 AI의 품질을 책임지는 핵심 열쇠입니다. 결국 이 모든 이야기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건 한 가지입니다. AI 테스팅은 단순히 OX 퀴즈가 아니라는 것. AI라는 미지의 존재의 행동과 생각, 그리고 그 가능성의 경계를 끊임없이 탐험하는 깊고 긴 여정이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던져보셨으면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런 꼼꼼한 테스트들을 거치지 않았다면 지금 내가 매일 믿고 쓰는 그 AI, 과연 얼마나 안전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